안녕하십니까. 통계물리학개론 1주차 2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2차시 수업 내용은 1장 모형계의 상태에서 엔트로피의 확률적 표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1주차 1차시 수업은 확률과 엔트로피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거시계의 비가역적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또 같은 거시 상태를 갖는 미시 상태의 수가 많을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고, 미시 상태의 다중도를 계산하는 식이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다중도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W 혹은 N combination R 혹은 우리 이항계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 2차시 엔트로피의 확률적 표현에서는 이제 또 다른 예제를 통해서 동전 던지기를 통한 거시 상태와 미시 상태의 개념을 한 번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시 상태와 엔트로피의 관계를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력학과 통계역학에서의 엔트로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전 던지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익숙한 문제인데, 동전 3개가 있어요. 3개 A, B, C라고 하는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 3개를 던질 때 이 헤드, 앞을 제가 이제 H, 헤드와 테일, 내가 이제 뒤를 T라고 했을 때 앞과 헤드하고 테일이 나올 수 있는 가능한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건 뭐 동전 3개니까 좀 간단하잖아요. 뭐 3개가 다 앞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2개만 앞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뭐 1개만 앞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이제 3개가 모두 뒤가 나오는 경우. 우리가 이러한 스테이트를 거시 상태라고 했죠. 그럼 매크로 스테이트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거시 상태다. 근데 3개가 다 앞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한 가지밖에 없지만, 뭐 2개가 앞이 나오는 경우는, 3개가 앞이 나오는 경우는 헤드. 이거 하나의 경우의 수밖에 없지만, 2개가 앞이 나오는 경우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앞이 나오고, 세 번째 동전이 뒤가 나오는 경우.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동전이 앞이 나오고, 두 번째 동전이 뒤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전이 뒤가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동전이 앞이 나오는 경우, 이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1개가 앞이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만 앞이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동전은 뒤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전하고 세 번째 동전은 뒤가 나오고 두 번째만 앞이 나오는 경우,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뒤가 나오고 세 번째 동전만 앞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하나가 앞이 나오는 경우도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3개가 모두 뒤가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3개가 모두 앞이 나오는 경우하고 똑같죠. 이러한 상태를 지난 시간에 어떠한 상태로 불렀죠?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마이크로 스테이트다, 미시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시 상태의 개수는 3개가 모두 앞이 나오는 경우는 1가지, 그 다음에 2개가 앞이 나오는 경우는 지금 3가지, 그 다음에 1개가 앞이 나오는 경우는 또 3가지, 그 다음에 3개 모두 뒤가 나오는 경우는 1가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탈 총 미시 상태의 수를 계산해주면 이걸 모두 더해주면 되는데, 이걸 모두 더해주면 8개죠. 이거는 뭐냐 하면 3개의 동전이 가능성이 앞 또는 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자에 동일한 상자에 공을 집어넣는 경우나 내 동전을 던져서 앞 또는 뒤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거나 사실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미시 상태의 수는 2의 3승, 8가지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그 각 미시 상태, 8가지의 미시 상태가 있는데, 8가지의 미시 상태는 예를 들면 전체 앞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8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처음 2개가 앞이 나오고 세 번째 게 뒤가 나오는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도 역시 8분의 1. 뭐 첫 번째 동전
하고 두 번째 동전하고 세 번째 동전이 앞이 나오고 첫 번째 동전이 뒤가 나오는 경우가 얼마냐? 확률이 얼마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8분의 1. 그죠? 그래서 각 미시 상태는 모두 동등한 확률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확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n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라지 n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스몰 n개의 앞면이 나올 미시 상태의 수, 그게 바로 미시 상태의 수를 계산하는 게 다중도. W large n, small n. 그래서 얘는 small n 팩토리얼 곱하기 n 마이너스 large n 빼기 small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혹은 이거를 우리가 이항계수,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지금 예를 들면 세개 n이 3이고 large n이 3이고 뭐 small n이 2인 경우, 그러니까 세 개의 동전 중에 두 개가 앞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3,2. 그래서 2 팩토리얼 곱하기 1 팩토리얼 분의 3 팩토리얼 세 가지. 그래서 이게 세 가지의 미시 상태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전을 이렇게 던지게 되면 미시 상태가 많은 무질서한 상태, 우리가 무질서한 상태라고 하는 게 미시 상태가 많은 상태를 무질서한 상태, 혹은 이제 엔트로피가 큰 상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전을 던지면 미시 상태가 많은 무질서한 상태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각각의 미시 상태, 마이크로 스테이트는 동일한 확률을 갖지만 거시적으로 2H라고 두 개가 앞이 나올 수 있는 거시 상태를 갖는 미시 상태의 수가 몇 개냐?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같은 거시 상태를 갖는 미시 상태의 수가 많을수록 확률이 높다라는 말은 이제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 이제 두 개, 세 개, 동전을 두 개 또는 세 개를 던지는 경우는 뭐 그냥 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지만 사실 동전을 100개 던지는 경우, 그때 동전을 100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결과를 계산하시오. 그런데 손으로 계산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미시 상태의 가지수를 세는 거는 이제 그 동전의 개수가 작을 때는 뭐 가능하지만 이렇게 뭐 100개 정도 되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지금 거시 상태로 100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가능한 거시 상태의 경우의 수는 앞이 100개, 뒤가 0인 경우, 또 앞이 99개, 뭐 뒤가 한 개인 경우, 앞이 한 가지, 뭐 뒤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99인 경우. 그래서 이거 거시 상태를 쭉 보면 100개의 동전인 경우는 이게 거시 상태가 점점점, 제가 중간에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점점점으로 처리했는데, 뭐 이게 101가지가 나오나요? 거시 상태는 101가지밖에 없지만, 미시 상태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총 미시 상태는 몇 가지가 될까요? 총 미시 상태는 2의 n승, 2의 100승 이렇게 됩니다. 총 미시 상태의 수는 동전의 개수 2의 100승이 되니까 2의 100승을 계산해주면 얘가 대략 1.27 곱하기 10의 30승이 됩니다. 굉장히 큰 수죠. 1.27 곱하기 10의 30승이 되고,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동전이 100개, 앞이 100개, 그 다음 뒤가 1개가 나오는 경우는 W 100, 100,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W 100, 100을 계산해주면 이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을 테지만, 예를 들면 앞이 60개, 그리고 뒤가 40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 마이크로 스테이트는 100, 60, 100, 60을 여기다 해주면 예를 들면 60 팩토리얼 곱하기 40 팩토리얼 분의 100 팩토리얼, 그걸 계산해주면 이 값이 1.4 곱하기 10의 28승. 이 1인 경우에 비해서 엄청나죠?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굉장히 큰 경우의 수가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생깁니다. 너무너무 많은 숫자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이 50개, 뒤가 50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100, 50. 그래서 그걸 써주면 얘는 이제 오더가 하나가 더 증가해요. 그러니까 얘는 10의 28승이고 아주 동일하게 앞과 뒤가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의 수는 10의 29승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구에서는 뭐
동전을 한 수십만 번 던졌을 때 앞과 뒤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조금 이 확률이 가장 높지 않다. 앞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있지만 그거는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미 동전을 던지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람이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던지는 방법이 물리적인 메커니즘이 들어가서 이제 그런 실질적인 우리가 수학적인 확률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실제 수학적인 확률은 이렇게 가장 높은 확률, 동등하게 앞과 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크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통계 역학에서는 통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이 뭐 40개, 그러니까 뒤가 60개가 나오는 경우는 앞이 60개, 뒤가 40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 미시 상태의 수와 같을 테니까 그놈은 또 마찬가지로 1.4 곱하기 10의 28승. 그 다음에 모두 다 뒤가 나오는 경우는 모두 다 앞이 나오는 경우하고 똑같겠죠. 그때 미시 상태의 수는 1.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전이 100개 정도만 돼도 미시 상태의 수가 뭐 6개, 7개, 8개 이러한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고 10의 28승, 10의 29승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정말 통계적으로밖에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러한 문제를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1초에 하나씩 제가 동전을 1초마다 동전을 하나씩 던져가지고 요만큼의 총 미시 상태의 수에 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2의 100승. 100승에 도달하려면 제가 이걸 몇 년을 던지면 될까요? 1초마다 동전을 계속 던져서 이러한 횟수만큼, 2의 100승만큼의 횟수에 도달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이냐. 제가 1년 동안에 1초에 한 번씩 1년 동안 그 동전을 던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니까 이건 이제 던진 횟수를 계산을 해보면 1년 동안 몇 번을 던질 수 있냐면 3.15 곱하기 10의 7승 번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3.15 곱하기 10의 7승번은 2의 100승, 1.27 곱하기 10의 30승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죠. 제가 1년 동안 1초에 정말 빠르게 그냥 1초에 동전을 던졌는데도 대략 3 곱하기 10의 7승회 정도밖에는 못 던지게 돼요. 그래서 이놈이 2의 100승, 요만큼의 숫자에 도달하려면 그럼 몇 년이 걸리죠? 몇 년이 걸리냐면 대략 4 곱하기 10의 22승년, 요놈 나누기 요놈을 해주면 연이 되니까 대략 4 곱하기 10의 22승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혼자서. 이만큼의 횟수를 던질 수가 없어요. 내가 평생이 아니고 대대손손 던져도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수만큼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4 곱하기 10의 22승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인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10의 22승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일까? 이 10의 20, 우리가 우주의 나이가 몇 년이라고 배웠죠?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 우주의 나이가 대략 137억 년이라고 합니다. 137억 년은 100억 년이 10의 10승년이에요. 10의 10승년. 그래서 1.37 곱하기 10의 10승년이니까 얘는 우주의 나이보다 한 2배가 뭡니까? 우주의 나이의 10의 12승배. 대략 한 10의 12승배가 되니까 무지무지 오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통계를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는 그런 숫자가 됩니다. 이미 100개의 동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동전의 앞이 모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경우는 동전 아까 3개를 던질 때는 8분의 1밖에 안 됐지만 8분의 1이었지만 지금 동전을 100개를 던져가지고 모두 앞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이거를 다 더한 숫자가 총 미시 상태의 수가 1.27 곱하기 10의 30승이잖아요.
1.27 곱하기 10의 30승 중에 한 번 골로 모든 동전의 앞면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걸 퍼센트로 환산해주면 거의 0%입니다. 0%. 모든 동전이 앞이 나오거나 혹은 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0%, 0%밖에 점점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이 질서 정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100개가 모두 앞이 나오거나 100개가 모두 뒤가 나오는 경우를 가장 질서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똑같이 앞이 50개, 뒤가 50개가 나오는 상태가 가장 무질서가 큰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이 헤드하고 테일이 모두 50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1.27 곱하기 10의 30승분의 10의 29승 곱하기 100%. 그러면 이게 대략 8%, 굉장히 큰 숫자죠. 8%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이게 가장 최대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동전이 이걸 이렇게 이만큼의 횟수를 던졌을 때 동전이 50개, 앞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가 50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8% 정도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간을, 어떤 특정한 구간을 정해서 요 이제 헤드가 40에서부터 64일, 요 지금 점점점을 포함한 요 구간 안에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 H를 40에서 헤드가 나오는 확률이 40에서 64에서 얻을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라. 그러면 그놈을 다 더해주면 되죠. 전체 미시 상태 수분에 얘 더하기 여기서부터 이제 쭉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쭉 더해주게 되면 그 값이 대략 96% 정도 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동전을 던졌을 때 우리가 가능한 경우에서 얻을 수 있는 확률은 대략 앞하고 뒤가 엇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어요. 이 그래프는 이제 제가 이 다중도 함수 100개, n이 100이고 라지 n이 100이고 100이었을 때 이제 앞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스몰 n이라고 하면, 요게 이제 n 팩토리얼 곱하기 100 마이너스 n 팩토리얼 분의 100 팩토리얼. 그래서 이놈을 제가 n을 0에서부터 100까지 변화시키면서 쭉 그려보면, 그때 다중도는 얘가 50에서 50이 될 수 있는, 헤드가 50, 테일이 50인 그 다중도 함수가 대략 10의 29승이라고 했죠? 제가 이거 매스매티컬을 통해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60하고 40 사이, 대부분의 확률이 요 40, 헤드가 40에서 60 사이에서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요 놈을 다 더해주면, 그 면적을 구해주면 그게 대략 96%. 이건 그 0.96, 이제 그렇게 되고, 나머지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 100이라는 숫자를 더 높여가지고 한 1000 정도, 10,000 정도, 라지 n이 점점 커지게 되면, 그때 무질서도가 가장 큰 값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뾰족한 함수가 됩니다. 굉장히 샤프한 펑션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라지 n, 우리가 모집단 n 동전을 갖다가 라지 n을 무한대로 보내주게 되면, 그때 다중도 함수는, 모든 다중도 함수는 그 확률이 가장 높은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샤프한 펑션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뾰족한 함수처럼 쭉 이 폭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n을 줄여주게 되면 약간 브로드와 좀 펑퍼짐해지지만, 라지 n을 크게 해주면 이제 요 놈이 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엔트로피와 다중도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왜 오른쪽 기체 분자의 배열, 이렇게 한쪽에 몰려있기보다는 기체 분자가 그 오른쪽처럼 이렇게 쭉 공간에 퍼져 있을 확률이 더 높은가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다중도 함수가 더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이쪽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른쪽 기체 분자의 배열이 엔트로피가 큰 이유는, 지금 우리가 통계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이거에 대한 정답은 미시 상태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 통계적인 해석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렇게 이 공간에 균일하게 펼쳐져 있을 수 있는 미시 상태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왼쪽보다는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보다 더 많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엔트로피,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엔트로피는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미시 상태의 수, 다중도 함수 W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는 거시 상태 엔트로피는 미시 상태 통계적인 관점에서는 다중도 함수에 비례할 테고 그 전체적으로 이제 비례 관계식은 이러한 생각을 한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볼츠만이라는 오스트리아 물리학자인데 볼츠만이 엔트로피를 이렇게 통계적인 관점에서 이제 다중도 함수하고 그 연결해준 가장 최초의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볼츠만의 통계적인 해석에 따르면 엔트로피는 다중도 함수에 비례하는데 우리가 이제 로그 함수에 로그 W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보통 이제 엔트로피는 우리가 더해줘야 되지만 다중도 함수 미시 상태의 수는 이제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쪽은 더해주고 한쪽은 더해서 곱해줄 수 있는 함수가 로그 함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중도 함수는 로그 W에 비례하는 실질적으로 W에 비례하고 그때 비례 상수가 이제 우리가 그 이름도 유명한 볼츠만 상수입니다. 그래서 볼츠만 상수는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주울 퍼 켈빈. 왜 볼츠만 상수가 주울 퍼 켈빈인지 아실까요? 이 W라고 하는 다중도 함수는 단위가 없죠. 근데 엔트로피는 우리가 고전적인 관점에서 템퍼러처 분의 열량, 히트. 그래서 우리가 T분의 Q가 바로 주울 퍼 켈빈입니다. 그래서 요 볼츠만 상수의 단위가 주울 퍼 켈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차원이 없는 다중도 함수함과 차원을 주기 위한 상수함, 그게 이제 주울 퍼 켈빈인데 그 값이 10의 마이너스 23승.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 볼츠만 이 엔트로피, 통계적 관점에서 엔트로피는 우리 이제 볼츠만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볼츠만의 아이디어가 다 들어가 있지만 요 식을 쓴 사람은 이제 볼츠만이 아니고 플랑크라는 독일의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계역학에서는 이제 좀 정리를 하면 통계역학에서는 엔트로피는 다중도 함수에 비례하고 그 관계식은 S는 K 볼츠만 상수 곱하기 ln W 다중도 함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의 확률적 표현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S는 KB ln W 너무너무 유명한 식이에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갈 일이 있으시면 반드시 한번 이쪽에 우리 볼츠만의 무덤에 한번 가셔가지고 거기서 한번 인증샷도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볼츠만의 비석에 이렇게 S는 K 로그 W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 상태의 엔트로피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거시 상태의 엔트로피는 이 거시 상태를 구성하는 미시 상태의 다중도와 관계가 있고 그 관계식은 KB, S는 ln W에 비례하고 그때 비례 상수는 볼츠만 상수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연력학적인 엔트로피, 클라우지우스에 의한 연력학적 엔트로피, 보통 연력학적 엔트로피는 템퍼러처 분의 열 출입, 열량의 차이로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고, 통계학적인 엔트로피는 우리가 다중도 함수 S는 KB ln W 이렇게 나타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만족해 주려면 엔트로피 이 거시적인 매크로스코픽한 경우에 엔트로피는 시스템을 가열을 하면 그 개는 열을 흡수한다는 얘기는 이 분자에 있는 델타 Q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고 그때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걔를 냉각을 시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니까 델타 Q가 음수가 돼서 엔트로피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통계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열이라고 하는 게 더운 물에서 찬물로 이렇게 흐르게 될 때 그때 이게 찬물과 더운 물의 전체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이때는 이제 더운 물이 잃은 엔트로피와 찬물이 얻은 엔트로피를 더해주면 항상 엔트로피의 합은 비가역 과정,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는 그 방향성이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과정을 비가역 과정, 이 reversible process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는 항상 엔트로피는 증가해야 된다고 했죠. 이 경우에도 우리가 공기 분자가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쭉 퍼지는 상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 우리가 공기가 퍼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로 그 시스템이 진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엔트로피는 같은 거시 상태를 갖는 이러한 거시 상태, 엔트로피는 이러한 거시 상태를 갖는 미시 상태의 숫자를 보다 이러한 거시 상태를 갖는 미시 상태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같은 거시 상태를 갖는 미시 상태의 수가 많을수록 이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체 분자가 이렇게 한 공간에 몰려있다가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쭉 퍼지면서 B라고 하는 스테이트로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A에서 B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계산을 해주면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나중 상태 빼기 처음 상태, 그게 바로 엔트로피 변화량이잖아요. 나중 상태의 다중도 함수는 WB, 처음 상태의 다중도 함수는 WA. 근데 우리가 나중 상태의 다중도 함수가 미시 상태에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 엔트로피 변화량은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엔트로피 변화량을 계산을 해보면 A에서 B로 갈 때는 엔트로피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 반면에 만약에 거꾸로 B라는 상태에서 A라는 상태로 비가역 과정이 진행한다고 하면 WA하고 WB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는 기체 분자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비가역 과정에서는 A라고 하는 상태에서 B라고 하는 상태는 갈 수 있지만 B라는 상태에서 A라는 상태는 못 간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통계적인 엔트로피 예제를 하나 풀고 이번 수업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기출문제입니다. 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흰 상자 3개와 검은 상자 3개가 있고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자는 4개 있다. 각 상자에는 입자가 하나씩만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입자는 반드시 상자에 들어가야 한다. 입자가 흰 상자에 들어가면 J의 에너지를 갖고 검은 상자에 들어가면 EJ의 에너지를 갖는다. 문제는 이해하셨나요? 각 상자는 구별되지만 입자는 구별되지 않는다. 걔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을 모두 쓰고 그 다음에 에너지 값 각각에 대해 미시 상태의 겹침수 혹은 축퇴도 혹은 다중도, 여기서는 이제 제가 쓰는 다중도는 없고 겹침수 혹은 축퇴도 이런 말을 썼네요. 그게 이제 다중도 W의 개념입니다. 겹침수, 축퇴도를 쓰시오. 또한 개의 엔트로피가 가장 클 때의 에너지 값을 쓰고 그 값에서 엔트로피가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하시오. 뭐 이런 질문인데 아주 큰 틀에서만 좀 보면 우리가 4개의 공 중에 왼쪽에 흰 상자에는 3개, 검은 상자에 1개가 들어갈 경우에 총 에너지는 흰 상자에 들어갈 때는 하나가 1J의 에너지를 갖는 반면에 검은 상자에 들어갈 때는 2J의 에너지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전체 에너지, 흰 상자에 3개가 들어가고 검은 상자에 하나가 들어간 경우에 토탈 에너지는 5J이 됩니다. 다중도는 어떻게 될까요? 다중도, 겹침수 혹은 축퇴도는 우리가 흰 상자
흰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흰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찾는 게 아니고, 이 검은, 세 개의 검은 상자에 하나의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그것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냐 하면, 여기에는 항상 111만 이렇게 들어가지만, 여기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면 그건 이제 다 찬 거잖아요. 나머지 경우의 수는 누가 결정을 해주냐면, 검은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한 개의 공, 그러니까 세 개의 상자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 첫 번째 검은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나, 아니면 두 번째 검은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나, 아니면 세 번째 검은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뭐죠? 3 컨비네이션, 세 개의 상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조합이 됩니다. 그게 이제 W, 다중도 함수가 되고, 그걸 계산해주면 3개. 그래서 W는 3입니다. 제가 이거 W 3개라고 쓰면 안 되고 그냥 3. 개수는 아니고, W는 다중도 함수는 미시상태의 개수라고 얘기하면 이제 3개. 그때 엔트로피는 KLNW에서 KBLN3. 이게 이제 엔트로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흰 상자에 공이 2개가 들어가고, 검은 상자에 공이 2개가 들어갈 경우, 흰 상자에 공이 2개가 들어가면 2줄, 검은 상자에 공이 2개가 들어가면 4줄, 그래서 전체 토탈 에너지는 6줄의 에너지를 갖는 상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이 6줄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매크로스코픽 상태입니다. 거시 상태. 그러면 이 6줄의 에너지를 갖는 미시 상태, 똑같은 거시 상태를 갖는 미시 상태에서는 몇 개가 될까요? 이 2개가 3개의 상자, 흰 상자 중에 2개를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죠? 그게 바로 3 컨비네이션 2. 첫 번째, 두 번째 하나씩, 첫 번째, 세 번째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하나. 그 3개의 경우에 3가지가 생기고, 검은 상자에 공 2개를 집어넣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3개가 생길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이 3가지 경우의 수는 3개의 상자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그래서 3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고, 이쪽에서도 3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건 더해주는 게 아니고 곱해주는 경우의 수잖아요. 그래서 얘가 3가지 있고, 얘가 3가지가 있으면, 얘는 3 더하기 3이 아니고 3 곱하기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9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는 더해주는 거지만 확률은 곱해주는 거라서, 더해줘서 곱해줄 수 있는 그 수학적인 표현을 로그 함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다중도 함수가 9가 되고, 그때 엔트로피는 KBLN9. 그래서 이게 가장 클 때, 엔트로피가 가장 클 때의 값입니다. 그게 이제 KBLN9가 되고, 그때 미시 상태의 수, 축태도 또는 겹침수가 9가 되는 경우고, 이제 거꾸로 흰 상자에는 하나가 들어가고, 검은 상자에 3개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미시 상태 수는 여기에 3개가 들어가고, 검은 상자에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하고, 미시 상태의 수는 같지만, 에너지는 다르죠? 에너지는 이 경우는 검은 상자에 3개가 들어갔으니까 6줄, 그 다음에 여기 흰 상자에 하나가 있으니까 7줄, 그죠? 그때 이러한 에너지 7줄의 거시 상태를 갖는 미시 상태의 수는 아까 몇 개라고 했죠? 3개, 3 컨비네이션 1. 요 흰 상자 3개 중에 공을 하나를 채우는 경우의 수가 3 컨비네이션 1. 그래서 3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이제 KBLN3.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5줄하고 7줄은 같은 엔트로피를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개, 여기 2개가 들어가는 9줄인가요? 9줄의 에너지를 갖는 경우의 수는 다중도가 아까 3, 3은 9, 9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차시의 엔트로피의 확률적 표현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거시 상태는 어떤 거고, 또 미시 상태는 어떤 거고, 주어진 거시 상태에서 미시 상태는 몇 가지가 존재하는지, 그 미시 상태의 수를 나타내주는 게 다중도 함수, 혹은 아까
문제에서처럼 뭐 겹침수 혹은 축태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트로피는 다중도 함수에 비례하는데 다중도 함수의 로그에 비례하는 엔트로피 S는 ln W에 비례한다고 했고 우리가 그 비례 상수가 이제 볼츠만 상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적 엔트로피는 우리 그 템퍼러처 분의 열량을 나타내 주는 게 엔트로피의 개념이고 통계역학적 엔트로피는 우리 미시 상태의 다중도 함수와 관계된 식이 통계역학적 엔트로피라는 것도 오늘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다음 차시 1주차, 3차시 확률의 기본 개념에서는 확률의 덧셈과 곱셈 법칙, 그리고 1차원 멋대로 걷기 모형을 통한 확률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이항계수, 다중도 함수와 표준 편차, 우리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 표준 편차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